이것은 평화가 아니라 20년 동안의 휴전일 뿐이다. 이런 상황이 벌어진 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1919년 제1차 세계대전의 패전국 독일은 베르사유 조약으로 인해 천문학적인 배상금과 영토 상실이라는 가혹한 굴레를 썼습니다. 1930년대 초반 전 세계를 덮친 대공황은 굶주린 독일 국민들의 분노에 불을 지폈습니다. 혼란을 틈타 아돌프 히틀러와 나치당은 강력한 민족주의를 내세우며 대중의 마음을 파고들었습니다. 영국과 프랑스가 또 다른 전쟁이 두려워 유화 정책을 펼치는 사이 독일은 비밀리에 군비를 확장하며 복수의 칼날을 갈고 있었습니다. 유럽의 하늘에는 이미 거대한 폭풍의 전조가 들이오고 있었습니다. 내일 아침 우리는 국경을 넘습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진 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1939년 9월 1일 새벽 독일군은 기갑 부대와 항공기를 동원한 전격전 전술로 폴란드를 기습 침공했습니다. 소련 또한 독소 불가침 조약을 바탕으로 동쪽에서 폴란드를 압박했습니다. 약속된 동맹이었던 영국과 프랑스는 더 이상 방관할 수 없음을 깨닫고 독일에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비극인 제2차 세계대전의 막이 오르는 순간이었습니다. 폴란드의 평화는 순식간에 화염에 휩싸였고 근대적 마병대는 독일의 철갑전차 앞에 무기력하게 쓰러져 갔습니다. 프랑스가 무너지는 건 이제 시간 문제일 뿐입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진 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1940년 5월 독일군은 난공불락이라 여겨졌던 마지노선을 비웃듯 아르덴 숲을 관통했습니다. 연합군은 예상치 못한 경로에 속수무책으로 밀려났고 영국군은 덩케르크 해안에서 기적적인 철수 작전을 벌여야만 했습니다. 한 달 만에 나치의 만자기가 에펠탑 위에 걸렸고 유럽 대륙의 주인은 바뀌었습니다. 히틀러는 과거 독일이 항복했던 바로 그 열차 칸에서 프랑스의 항복 서명을 받아내며 복수를 완성했습니다. 이제 유럽에서 나치에 맞설 나라는 바다 건너 영국뿐이었습니다. 우리는 해변에서, 거리에서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진 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1940년 가을 독일 공군은 영국 본토 상륙을 위해 런던을 비롯한 주요 도시에 무차별 폭격을 퍼부었습니다. 밤마다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졌고 시민들은 지하철역으로 대피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윈스턴 처칠의 결연한 의지와 영국 공군의 필사적인 방어로 독일의 하늘길은 쉽게 열리지 않았습니다. 레이더라는 신기술과 조종사들의 희생은 히틀러의 상륙 계획을 무기한 연기시켰습니다. 작고 강한 섬나라 영국의 저항은 나치의 연전연승 행진에 처음으로 제동을 걸었습니다. 슬라브족을 섬멸하고 우리의 생존권을 확보하라. 이런 상황이 벌어진 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1941년 6월 히틀러는 불가침 조약을 깨고 바르바로사 작전을 개시하며 소련을 침공했습니다. 초기에는 파죽지세로 모스크바 근교까지 진격했으나 광활한 대지와 영하 40도의 추위가 독일군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소련군은 초토화 작전으로 대응하며 한 치의 땅도 쉽게 내주지 않았습니다. 전쟁은 이제 단순한 점령을 넘어 서로의 존재 자체를 말살하려는 인종전쟁이자 소모전으로 변질되었습니다. 눈 덮인 러시아의 평화는 양측 군대의 거대한 무덤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잠자던 사자를 깨우고 말았습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진 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1941년 12월 7일 일본 제국은 미국의 자원 봉쇄에 맞서 하와이 진주만을 기습했습니다. 평화롭던 일요일 아침은 순식간에 화염과 비명으로 가득 찼고 미국의 태평양 함대는 괴멸적인 타격을 입었습니다. 하지만 이 공격은 고립주의를 고수하던 미국인들을 분노로 단결시켰습니다. 루스벨트 대통령은 즉각 선전포고를 했고 미국의 압도적인 공업 생산력은 모두 군수 물자로 전환되었습니다. 전쟁은 이제 유럽을 넘어 전 지구적 규모의 총력전으로 확장되며 전환점을 맞이했습니다. 단 한 발자국도 물러서지 마라. 이런 상황이 벌어진 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1942년 겨울 볼가 강변의 공업도시 스탈린그라드에서 인류사상 가장 잔혹한 시가전이 벌어졌습니다. 건물 하나, 방 하나를 두고 수개월간 벌어진 전투에서 수백만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보급로가 끊긴 독일 제6군은 굶주림과 추위 속에 결국 항복을 선언했습니다. 이 전투의 패배로 독일의 공세는 완전히 꺾였고 전쟁의 주도권은 소련으로 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나치 독일의 무적 신화가 러시아의 차가운 흙바닥 아래에서 산산조각이 나며 몰락의 서곡을 알렸습니다. 단 5분 만에 모든 전세가 뒤집혔습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진 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1942년 6월
일본은 미드웨이 섬을 공격해 미국의 잔존 함대를 경멸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일본군의 암호를 해독하고 길목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치열한 항공전 끝에 미 해군의 급강하 폭격기들이 일본 항공모함 4척을 순식간에 불더미로 만들었습니다. 숙련된 조종사들을 잃은 일본 해군은 더 이상 공세를 지속할 힘을 상실했습니다. 태평양의 제해권은 미국으로 넘어왔고 연합군은 일본 본토를 향한 섬 건너뛰기, 반격 작전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자유를 위한 거대한 십자군 전쟁입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진 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1944년 6월 6일 연합군은 오버로드 작전을 통해 프랑스 북부 해안의 사상 최대 규모의 상륙을 감행했습니다. 빗발치는 총탄과 거센 파도를 뚫고 수만 명의 병사들이 해변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엄청난 희생을 치렀지만 연합군은 마침내 유럽 대륙의 교두보를 마련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서쪽에서는 연합군이, 동쪽에서는 소련군이 독일 본토를 향해 숨가쁘게 진격했습니다. 나치가 점령했던 유럽의 도시들이 하나둘씩 해방의 기쁨을 맞이하기 시작했습니다. 인간이 인간에게 어떻게 이런 일을 저지를 수 있습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진 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연합군이 독일 영토 깊숙이 진격하면서 나치가 숨겨온 끔찍한 범죄 현장이 드러났습니다. 아우슈비츠를 비롯한 수용소에서 자행된 유대인과 소수자에 대한 체계적인 학살, 홀로코스트였습니다. 인종 청소라는 광기 어린 목표 아래 수백만 명이 가스실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해방된 수용소의 생존자들은 뼈만 남은 모습으로 인류의 수치를 증언했습니다. 이 비극은 전쟁의 승패를 떠나 인류 역사에 지워지지 않을 가장 깊은 상처와 교훈을 남겼습니다. 제국은 끝났습니다. 모든 것이 먼지가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진 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1945년 4월 소련군이 독일의 심장부 베를린을 완전히 포위했습니다. 시가전으로 도시는 폐허가 되었고 지하 벙커에 숨어있던 히틀러는 결국 스스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5월 7일 독일은 무조건 항복을 선언하며 유럽에서의 전쟁은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하지만 승전국들은 이미 전후 처리와 새로운 세력 균형을 두고 소리 없는 갈등을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유럽은 해방되었지만 동서로 나뉘는 차가운 장막의 그림자가 도시 위로 서서히 들이오고 있었습니다. 태양이 지상에 떨어졌습니다. 이제 세상은 이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진 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유럽의 전쟁은 끝났지만 일본은 최후의 한 명까지 저항할 것을 고집했습니다. 미국은 더 이상의 희생을 막기 위해 새로 개발한 비밀 병기, 원자폭탄을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했습니다. 인류는 처음으로 목격한 절대적인 파괴력 앞에 경악했습니다. 결국 1945년 8월 15일 일본이 항복하며 6년간의 대전쟁은 끝이 났습니다. 전쟁은 끝났지만 냉전이라는 새로운 대립과 핵무기라는 공포의 균형 위에 세워진 위태로운 평화가 시작되었습니다.